64살에 세상관이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신념이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난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오카다 마사토라는 일본 남자가 있습니다. 전직 철도 차량 엔지니어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맹신하며 한국을 겉만번지르르한 나라라고 무시해왔던 사람이죠. 지금부터 그 고집쟁이 일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카다 마사토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철도 차량 엔지니어로 일하며 쌓아온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첫 번째 충격을 받는 순간이었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이런, 나리타보다 훨씬 크네. 마사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나리타 공항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일본 언론에서 접한 한국은 거칠에만 화려한 나라였는데 실제로 마주한 첫인상은 그런 선입견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사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기술력에 대한 우월감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딸 마이코를 기다리며 마사토는 계속해서 시설을 관찰했습니다. 바닥은 광택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화장실 표시판조차 직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면세점들의 진열 방식도 나리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넓고 더 개방적이었거든요. 아버지. 마이코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사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본이 더 체계적이야 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죠. 하지만 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이코의 남편 민수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SUV에 몸을 맡긴 마사토는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움에 은근히 놀랐습니다. 가죽 시트의 질감이나 계기판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렉서스 못지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차가 더 정교하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마사토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톨게이트였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과하는 순간 차량이 전혀 감속하지 않고 매끄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하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속도만 빠르면 뭘 하나. 안전성이 문제인데. 하지만 한강대교에 올라서는 순간 마사토의 모든 생각이 정지되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한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빼곡히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는 도쿄와는 또 다른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강남 쪽으로 이어진 마천루들의 연속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아버님 어떠세요? 서울 야경이요? 민수의 질문에 마사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상 쉽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개발하면 부작용도 많을 텐데. 속으로는 도쿄의 야경과 비교해보며 은근히 경쟁심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와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외로 여유로운 도시네라는 생각이 스쳤죠. 차량이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마사토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첫 편견이 무너진 공항에 이어 두 번째 충격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마포구 상암동 40평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마사토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보며 일본도 이런 건 몇몇 고급 아파트에나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각 층마다 거주자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25층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할아버지 오셨어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살 된 손주 타로가 뛰어나와 마사토의 다리를 껴안았죠. 마사토의 굳었던 표정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타로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 저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아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에 마사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3살인데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여행 힘드셨죠?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장인어른과 소통하려고 공부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요. 민수의 말에 마사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해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이 예상외였거든요. 그동안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위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한쪽에서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현관 옆 택배함에서는 무인 배송 로봇이 배달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마사토는 이런 첨단 시스템들을 보며 일본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와 손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동안 품고 있던 경계심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사토는 타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유치원 입구에서 아이들이 QR코드가 적힌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자 출결 시스템까지 있네라고 감탄했거든요. 통학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안전 요원들의 배치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아이들 안전을 정말 꼼꼼히 챙겨요. 앱으로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이코의 설명을 들으며 마사토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타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후에 타로가 집에 와서 갑자기 팔에 발진이 생기자 마사토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코는 침착하게 병원 예약 앱을 열어 가까운 소아과를 검색했죠. 지금 예약하면 30분 후에 진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으로 처방전을 작성했고 그 정보가 바로 약국으로 전송되었거든요. 약국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받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편리하네. 마사토는 솔직한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연동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키오스크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어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외국인 배려까지 이 정도라니 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대화하던 중 마사토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것 같네. 그 순간 마사토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활 인프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민수의 판교 스타트업을 방문한 마사토는 사무실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30대 중반인 민수에게 편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예의가 없네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일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나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서로를 편하게 부르는 모습에 마사토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철도 안전 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마사토의 40년 경험이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철도 쪽에서 오래 일했는데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마사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었고 특히 센서 배치와 비상 시스템에 관한 마사토의 조언에 큰 관심을 보였죠. 와, 이런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요. 정말 실무 경험이 다르시네요. 가장 어려 보이던 직원이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을 했을 때 마사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적정한 자문료를 드리고요. 민수의 제안에 마사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한 노인의 경험을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에서는 정년퇴직 후 이런 대우를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를 나서는 길에 마사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느낌이네. 그날 저녁 마사토는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수평적 문화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실력과 경험을 진정으로 인정받는 환경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마사토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반성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간 마사토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변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가족들이 도시락을 펼쳐놓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특히 배달앱으로 주문한 치킨과 맥주가 한강까지 배달되는 걸 보며 이런 서비스까지 있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드론이에요. 타로가 하늘을 가리키자 마사토도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들이 하늘에서 화려한 쇼를 펼치고 있었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마치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드론쇼예요. 아버지도 처음 보시죠? 마이코의 말에 마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에서도 이런 규모의 드론쇼는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에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와 정비소까지 갖춰져 있었죠. 마사토는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마사토는 당황했지만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올게요. 한 시민은 응급처치 앱을 켜서 상황을 신고했고 다른 시민은 가까운 곳에 비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마사토도 철도 안전교육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활용해 주변 정리를 도왔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고 마사토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감사 인사를 받았거든요.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사토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공동체적 힘이 살아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손주 타로의 돌잔치를 앞두고 사돈댁을 방문한 마사토는 준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마사토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사돈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80대인 사돈어른은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집안 전통이 있는데 왜 일본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사토도 자존심이 상해서 일본이 원조인데? 라고 반박하려다가 민수와 마이코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죠. 마이코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빠, 아버님, 두 분 다 타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사돈어른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이 없는 법이고. 그 말에 마사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마사토가 고개를 숙이자 사돈어른도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딱딱하게 생각했네요. 일본 전통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두 노인이 화해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직접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마사토도 일본식 요리법을 설명해드렸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손주를 위한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사토는 사돈어른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한국 가족 문화가 정말 따뜻하네요. 일본도 가족을 중시한다고 들었는데요. 형식적인 면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노인은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사토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과 가족 중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오만했던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간 마사토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가족들의 따뜻함과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타로와 화상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오실 때는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부탁에 마사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가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마사토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였는데 64신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았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젊은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사말까지 마사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0년간 철도 기술을 익히며 쌓아온 학습 능력이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3달 후 마사토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해서 말이죠.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사토의 진심이 담긴 인사에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타로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할아버지 대박. 한국어 진짜 잘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마사토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도전하게 만든 나라, 한국에 감사해요. 마사토는 이제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까지 알게 되었죠. 64세 나이에 시작한 한국어 공부는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